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오늘 네 번째 대화에 나섭니다. 양측 대표단에서 협상에 진척이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실제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코르초바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있을 예정인데요. 양국에서 긍정적인 기류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요? 네, 양국은 오늘 화상으로 4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4시, 우리 시각으로는 밤늦게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양국 대표단 사이에서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가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며 며칠 내로 다소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슬러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협상 초기에 비해 진전이 있다면서 며칠 내로 문서 서명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긍정적 신호를 보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전에는 양국 협상단이 최후 통첩만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관들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양국 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토 문제일 거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의 경우 물러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을 인정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요. 돈바스 등 칠러 반군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인데 러시아군은 전날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에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에 대해 서방은 국제평화안보센터 건물이라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용병 캠프라고 반박했습니다. 폭격을 당한 곳은 폴란드와 가장 가까운 국경 검문소와는 20km,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코르초바와도 30km 정도 거리에 불과합니다. 워낙 국경과 가깝다 보니 르비우를 빠져나오던 피난민뿐 아니라 검문소에서도 포성을 들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난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자원봉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 프란키우스크에 있는 공항을 공습하는 등 공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있었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도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의 항구 도시인 오데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미콜라이우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데사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화염병을 준비하는 등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2개 도시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비밀리에 생물 실험을 진행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주장 자체가 생화학 공격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는 폴란드의 대통령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ut as we say in Poland, using a little bit of an English expression,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바이든 미 대통령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금지된 살상 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백린탄은 파편이 인체에 닿을 경우 불길이 꺼지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데다가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제네바 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코르초바에서 YTN 양동훈입니다.